상식적인 어떤 사과라든가 상식적인 어떤 그런 대응이 나오면 분노도 가라앉고 또 그러면 좀 억울한 부분들도 다시 부각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이거는 상식과 너무나 동떨어진 정말 터무니없는 해명이랍시고 하고 또 새로운 너무너무 갑질 있을 수 없는 예를 들면은 아들이 국정원에 근무하는데 아니 지가 해야 될 일을 막 아빠한테 보좌관한테 맡긴다든가 또는 그 부인이 작년에 의료대란 응급실 뺑뺑이 작년 11월 달에 그 엄청난 사태가 매일같이 많은 또 환자들이 억울하게 길거리에서 돌아가시고 그게 매일같이 보도되고 또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그 한 달 후에는 윤석열이가 의사들 찾았다 어떤 이런 것까지 도모하고 있었던 그런 때에 어쨌든 현재 집권당 원내대표 부인이 그 보람의 병원 서울대병원이잖아요. 거기에 어떤 특혜적인 그런 걸 하고 이런 게 국민들의 감정선을 완전히 건드린 거죠. 사실관계는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원내대표는 아니었고 당연히 아니었는데 이제 삼선 중진이고 동작갑의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이제 혼란 상황에서도 갑질했다라는 이제 것이고 네. 그거는 뭐 지금은 집권 여당이면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야당이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을 이제 어쨌든 이제 감안해서 국민들이 충분히 전체적인 내용을 통찰하고 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근데 지금 우리 예. 대표님 지금 말씀 참 잘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제가 들으면서 그때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고 또 작년 재작년에 있었던 뭐 그 부인의 뭐 어떤 공항에서의 어떤 특혜 의전이라든가 또는 칼 뭐 스깁 호텔 뭐 등등등등이 야당일 때 벌어진 그 사실관계가 많은데 저 역시도 현재 집권 여당 원내대표잖아라는 걸 전제하고 저도 제 머리가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일반 국민들도 이제 그렇게 인식되니까 더 어떤 분노나 또 그런 요구 사항이 높아진다 이렇게 또 그런 측면이 있네요.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네. 일단 김민기 원내대표가 이 사태가 터졌을 때 대응하는 방식이 이게 이제 맞느냐. 국민들은 사실 정치인들의 태도를 보고도 뭔가 이것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동정심이 일 것이다. 아니면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하면서 책임을 져라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대응 태도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김병기 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뭐 그렇게 관심 있게 제가 그간에는 보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태도를 보면서 너무 건방지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이럴 때는 진짜로 쇼를 하더라도 납작 엎드리고 정말 사죄한다 인제 이런 태도와 모습과 이런 게 나오는 게 당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뭐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동영상 화면도 그렇고 또 글로 씌어져 나오는 여러 기사들도 그렇고 또 구체적으로 기자들과 제가 통화를 해 보면 기자들이 취재한 반응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급기야 국정원에 근무하는 이제 행정고시 출신들은 또 저하고 친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 동기들도 있고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국정원에서의 평판이 어떠냐?" 하면 비슷해요 또. 예 그래서 '아 저분은 쪼끔 정치인으로서 쪼끔 기본적인 소양을 좀 더 닦아야 되겠다.' 좀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으로 영입될 때는 이제 MB 정부 때 탄압을 엄청 받았고 국정원 예. 개혁을 하려고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렇게 인제 네. 그 공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오히려 네. 이런 분들이 국정원 개혁 그리고 또 이제 예예. 정치 개혁의 책임자다 이렇게 영입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때 뭐 이명박 때 원세훈 국정원원장 및 사모님이 정말로 국정원을 엉망진창을 만들었다 할 정도였는데 어쨌든 그때 그 밑에서 굉장히 좀 탄압도 많이 받았다고 제가 알고 있고 또 인사 문제 인사처장인가를 하셨으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그 태도가 굉장히 좀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다른 어떤 구설수에 올랐던 최근의 민주당 정치인들하고 또 비교하더라도 너무 뻣뻣하고 좀 너무 파렴치하다 이런 반응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분의 진실과 달리. 하여튼 인제 그런 여러 가지 인제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뭐 제가 네. 듣기로는 누군가가 직언을 좀 해서 이 사안을 요렇게 이렇게 정리하면 음음.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지혜로운 네. 방안을 좀 제시하기도 분위기상 좀 어렵다. 왜냐하면 김민기 원내대표가 스스로 느끼는 이 억울함은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요. 이것을 좀 객관화시켜서 사태를 좀 정리정돈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이제 본인과 관련된 내용을 기자회견이라는 네. 형식을 통해서 일단 답변을 하겠다고 하니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다른 한 측면에서는 이게 인제 네. 법적 문제인데요. 김한매 그렇죠. 인제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의 대표는 지난번 9월 달에 있었던 것도 이미 고발을 했고 또 최근에 어. 그 국방 뭐 대표하고 만났던 그 자리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식당에서 뭐 맞습니다, 7 0 맞습니다. 만 원이다 38,000 짜리 네 파스타까지 맞습니다. 했던 고것도 지금 그 위계에 의한 뭐 어떤 것이다라고 해서 고발했고 네네네. 네. 어제 했던 또 스기포 칼 롯데와 관련된 것도 네. 인제 뭐 청탁금지법 위반이다라고 그렇죠. 해서 오늘은 인제 취재를 해 보니까 한 3개 정도를 고발을 이미 했더라고요. 네네. 또 피고발이 인제 고발인 조사가 31일 날 이미 인제 예정이 되어 있다. 이달 아 말입니다. 그 내일 모레죠. 굉장히 빨리 합니다. 그죠?
그러면 예. 수사가.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 고발한 건 아닌데 지난번에 쿠팡과 관련돼서 70만 원 접대받은 거 있지 오케이, 않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거기에 네. 대해서는 지금 인제 일단 고발인 조사를 네네. 서울경찰청에서 이제 진행을 어. 한다고 합니다. 자, 네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진위 여부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네. 이제 사법적인 수준을 그렇습니다. 밟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그렇습니다. 수사가 불가피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정치 탄압이다라고 인제 갈 수 있는 것인지를 법률가의 좀 위치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소 고발인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인제 직접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갈등의 당사자가 그 보호자진들이잖아요. 6 분이 일단 직권 면직이 뭐 하루아침에 돼 버리고 그중에 3 분은 변호사 출신이다. 근데 이분들이 인제 면직당한 어떤 피해자 내지는 갑질을 당한 을의 관점 입장에서 인제 피해자니까 고소한, 그리고 자기들이 목격했던 어떤 그런 부정 비리를 고발한, 이게 이 대립하는 그 보좌진들이 한 측면이 있고, 전혀 달리 그 어떤 객관적으로 김한미 대표처럼 사생이나 이런 데서 시민단체 이런 제3자가 객관적 관점에서 불법에 대한 고발이라는 사건이 있는데, 인제 두 가지 사건은 좀 다르죠. 인제 직접 이해 당사 이렇게 대립하는 보좌진들은 제가 또 변협이라든가 이런 데서 저한테 전화도 오고 또 이렇게 거기 취재하는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은 인제는 거의 끝을 보자 이런 느낌이에요. 뭐 이게 시민단체나 이런 데는 그냥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에 대한 그 어떤 그 사법적인 어떤 판단, 뭐 그런 어떤 객관성을 유지한다면, 인제 완전히 분쟁의 당사자는 굉장히 좀 격앙돼 있고 하니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에 누구 편들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또 좀 감정이 격앙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수사도 굉장히 빨리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고, 저는 이거는 사법 절차가, 그리고 새로운 또 어떤 고소 고발이나 그런 폭로가 계속 연이어지고 시간이 꽤 오랫동안 이게 '리걸 리스크에 휘말려 간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인제 나눠서 좀 질문을 드려 네네. 보겠습니다. 서귀포 칼 호텔의 이용권이 뭐 음. 160만 원이다, 아니면 실제 30만 원이다라고 하는 네네. 것을, 자, 네네. 대한항공은 어쨌든 지금 이제 소속돼 있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기도 하고 또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것이다라고 네네. 하면 이 정도 받는 것 가지고도 사법 처리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실관계가 맞다면, 예. 그러니까 뭐 160만 원인지 그게 어쨌든 그런 관련성이 있는 의원한테 뭔가 어쨌든 뭐 잘 보인다든가 또는 평소에 뭔가 관리한다든가 뭐 대가성은 없다 하더라도 예. 그런 차원에서 베푼 인제 특혜다. 왜냐면 금액이 한 백 몇십만 원 되니까 100만 원 일단 넘으니까 예. 청탁금지법 위반에 인제 소지가 있죠. 당사자는 근데 30만 원대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인제 하고 그거는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인제 인제 수사기관이 확인을 해야 될 자, 그러면 이제 문제이고. 확인 이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 네. 이하면 뭐 별 문제 아니고 100만 원 넘으면 어쨌든 그렇습니다. 청탁금지법으로 어쨌든 그렇습니다.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부인이 지금 뭐 그렇습니다. 동작구 의회 부의장으로부터 뭐 한 어어어어. 200만 원 가까운 법인카드를 그렇습니다. 사용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해 보니까 다 무혐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 이것도 다시 수사를 해야 한다라는 이제 의견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봐주기 수사였느냐, 실제로 그 네. 부의장이 갖고 있는 법인카드를 네. 국회의원의 부인이 쓴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저도 그 기사를 꼼꼼히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뭐 그게 좀 무혐의가 났다는 거는 언제였는지 제가 잘 그리고 모르겠는데요. 인제 올해 4월 달에 이와 어. 관련된 내용이 어. 이제 고발이 되었는데, 결국 수사를 해 보니까 뭐 증거불충분으로 경찰 단계에서 이게 인제 사건은 음. 아예 무혐의 종결 처리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이제 보도로 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은 말씀드리는 것은 네. 증의 여부는 일단 그다음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부의장의 일종의 카드를, 법인카드를 국회의원의 부인이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아 중요한 이거는 굉장히 범죄입니다. 큰 거죠. 그렇습니까? 그 인제 지금 녹취록도 제가 들어봤는데 그 부인하고 그 구의회 부의장인 이 여자 정치인 그 내용들을 보면 270만 원이다. 네네네. 사모님이 쓴 게 인제 그런 게 나오고, 또 그 부인이 뭔가 이거를 덮기 위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폐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대화 내용도 나오고 하는데, 이거는 우선은 이거는 인제 죄가 달라요. 네. 뭔가 뭐 호텔이라든가 이런 데서 뭔가 좀 이렇게 뭔가 특혜를 스폰서 받은 거하고 베풀었다 이런 다르다. 게 예. 아니잖아요. 이거는 공금을, 국가의 세금을 빼먹은 거거든. 횡령이거든, 횡령. 그것도 뭐 남편 갖고 있는 법인카드도 아니고 그 별도의 어떤 공무원이고, 그리고 인제 국회의원,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 절대적으로 어떤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지방의회에 인제 의원 중에서 또 뭐 부의장이니까 공적인 어떤 법인카드, 그거는 완전히 국민 세금인데 그거를 그렇게 막 썼다? 이래 되면 업무상 횡령이거든요, 민간인이라면. 네네. 그런데 인제 공적인 세금을 그런 식으로 막 써 버리면 이게 특가법상의 국고 손실죄예요. 금액은 뭐 그렇게 뭐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 270만 원.
근데 다 보면 식대인 것 같아요. 몇십만 원, 몇십만 원. 어쨌든 이거는 민간 기업에서 일어났다 하면 업무상 횡령죄지만 공조직에서 이런 게 터지면은 특가법상의 국고손실죄입니다. 네, 예. 국고손실은 굉장히 죄질이 나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오해를 받고 있다면 빨리 그 법인카드의 사용 내역이 그렇습니다. 무엇인지 누가 네, 썼는지 빨리 해명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거리가 굉장히 먼 쪽의 일이지 않습니까? 부인이 그렇습니다. 구의회 부의장의 법인카드를 썼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이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네. 빨리 설명하고 해명해서 이것이 오해였다라는 네. 것을 저는 풀어야 한다고 보고요. 이거 지금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 끝이 났다라는 것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갖고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그것도 사실이라면 경찰이 봐주고 덮었다라고 볼 여지가 높고 부인은 민간인이고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는 굉장한 권력자인 공무원인데 부인이 그거를 쓴 것을 몰랐을 리가 없다 이렇게 봐야 또 상식에 맞아요. 그리고 그것을 제공한 그 구의회 부의장이라는 여성 정치인은 반드시 김병기 해당 지역 국회의원한테 보고를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구의회에 있는 의장이든 부의장이든 이 사람들이 쓰는 공무용 법인카드를 네. 어떻게 국회의원 부인에게 줄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럼 이게 관행적이었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구의회 의장과 국회의원 부인이나 그 법인카드를 왔다 갔다 마음대로 쓰고 있다. 이거 전수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생각까지 좀 들어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뭔가 일파만파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화상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리고 뭔가 금액이 더 큰 게 자꾸 나오지 않겠나 이런 좀 우려도 들고. 자, 이 부분도 그러면은 반드시 수사를 통해서 진위 여부를 밝히고 법적 책임을 누군가에게 물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쿠팡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쿠팡이 이제 네. 뭐 70만 원 네네. 식사였다. 나는 38,000원 냈다. 그리고 그 네. 자리에서 자신의 보좌진이었던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 인사 조치를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고 그게 네. 뉴스타파에 보도가 되고 김한배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발 조치를 했는데 네. 이 부분도 실제로 범법 행위로서는 굉장히 중대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그 부분은 또 이제 만난 일단 이유가 중요할 텐데, 뭐 금액도 금액이지만 일단 법률적으로 하면 금액은 100만 원을 안 넘었고 예, 예. 뭐 70만 원, 80만 원 상당의 점심 식사도 뭐 국민들이 보면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굉장히 뭐 고가의 그거지만 그게 뭐 3만 원짜리든 70만 원짜리든 어쨌든 뭐 양쪽에서 다 금액을 정확하게 오픈하지 않는 거 보면 뭐 꽤 비싼 식사인 것 같은데 만난 이유가 뭐냐, 무슨 얘기를 했냐, 그게 더 중요한 거겠죠. 예를 들어서 변호사님 네. 이렇게 만났는데 사실 내가 데리고 있던 전직 그 보좌진들이 원래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이 이게 당신 회사에 취직이 돼 있더라. 네. 어떻게 조치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건넸고 이것을 네. 받아들인 쿠팡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예 지방으로 자천발령을 냈다. 네. 이거는 범죄 행위는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될 가능성이 높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이제 민간 기업의 독립적인 인사권에 대해서 굉장히 권력자인 그 실세 정치인이 그런 거를 했다 하면 딱 떠오를 수 있는 게 그 박근혜 최순실 사건 때 박근혜 뭐 이쪽에서 막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다가 막 압력을 행사한다든가 또는 뭐 연예인들 뭐 이래라 저래라 블랙리스트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이제 강요죄거든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보통 네. 협박이죠.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게 하는 거, 강요하는 거. 그 이제 그게 강요죄에 해당될 이제 여지가 있고 이제 또는 뭐 직권남용죄도 검토할 수 있고 공무원이 직권을 위법하게 예. 남용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 보통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또는 강요죄 두 가지죠. 혹시라도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 뭐 이런 것도 있습니까? 범죄 우리 업무 방해도 예, 이제 사실관계에 따라서 가능성이 있죠. 위계 또는 위력으로. 예. 위력이 적용돼. 위계는 아닌 것 같고 예. 원내대표면 위력이 적용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법리적으로 따지면 사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고. 상당히 높습니다. 자, 순서로 보면 결국 이제 법인카드를 만약에 썼다라고 하면 이제 이것은 명백하게 딱 ABC가 딱 정리되는 그렇습니다. 거고. 저는 그게 제일 좀 심각한 좀 불법 행위라고 봐요. 또는 예. 범죄 행위라고. 법카를 그 부인이 썼다. 와, 이거는 처음 보는 사건이거든요. 저도 처음 보는데 제가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좀 너무 놀라더라고요. 네네.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니까 이게 이제 국민 상식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어 버렸고 그러니까요. 이 잣대를 이제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진보 진영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양해하고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과연 몇 % 정도 반영할 수 있느냐. 국민의힘에서 만약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졌다면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역지사지하면서 한번 봐야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그 유튜브에 댓글의 반응이 뭐 굉장히 뜨겁게 막 많이 올라오는데 제가 아까 아침에도 좀 방송을 잠깐 올렸는데 근데 그 댓글 보면 99.9%가 그 댓글 올리시는 분들이 다 민주 진보 쪽 그런 분들인데 99.9%가 잘못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 뭐 굉장히 비난 내지는 그런 걸로 도배가 돼 있거든요. 예. 예, 막 이렇게 좀 뭔가 이거 뭔가 좀 쉴드를 쳐야 된다 방어를 해야 된다 이런 거는 단 한 건도 없어요.